뒤에 거 보자. 뒤에 거. 두 번째 거. 칸트는 다음 주에 무섭지만 하도록 할게. 굉장히 흉악한 지문인데. 근데 저 학교에서도 거의 엄청 오래 하니까. 어려워 일단 칸트 자체가. 아니 맨날 생일에서 봐서 익숙해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닐걸. 생윤 수준이. 그건 맞긴 한데 익숙한 형 보는. 자 이건 좀 쉬워. 그래도 프랑스 철학자 리케르는 텍스트 즉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를 확장하여 삼중구조를 제시하고, 그럼 일단은 삼중구조가 나올 테고요. 순서대로 삼중구조를 토대로 독서를 통한 자기 해석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두 개야. 어떤 거? 삼중구조 개념과 삼중구조 적용 과정을 통해 뭐 하는 거? 어디 있노? 자기 이해하는 과정. 요게 끝이야. 지문에서는 다 던져주잖아. 떡밥을. 자, 떡밥 회수하러 가보면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걸로. 자, 그러면 일단 이데아가 있고 이거를 한번 모방한 게 뭐라는 거야? 현실이라는 거야. 현실. 여기 이원적 구조. 미메시스로서 예술은 현실을 또다시 모방을 두 번 하는 거네. 이게 바로 미메시스로서 예술이라 이거야. 자, 플라톤은 감각 세계의 현실을, 현실은 뭐다? 감각의 세계인데, 모방한 예술은 이상적인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뭐라고 봐요? 부정적 대상으로 봐요. 부정적. 즉, 이 예술을 마이너스로 본다. 마이너스. 왜? 아주 좋은 이상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다. 두 단계. 플라톤에 따르는 예술은 갈래마다 모방에 뭐가 달라요? 모방 양태 유형이 다르대. 유형이 다르시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자, 연극은 서술자 개입 없이 직접 모방하고, 시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플라톤이고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자체가 플라톤과의 차이점 되겠네. 읽으면서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라서 뭐다? 창조적인 것이며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고 쾌감을 느끼게 한다.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시온 아리스는 예술을 좋게 봐, 나쁘게 봐? 그냥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인 과정이며 감정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차이점 두 번째지. 어떤 거? 플라톤보다는 예술을 좋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플라톤보다는. 전 알겠냐? 오케이? 이러한 관점 받아들인대. 즉 리케르는 플라톤도 있지만 뭐가 더 좋아요? 아리스가 더 좋아요. 받아들여. 미메시스를 인간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뭐를? 목적은 이것을 어디로? 독자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술을 쉽게 말해서 어디로? 일상 현실로 독자 현실로 연결한다 이거지. 근데 우리 일문단에서 말했지. 결국 이 리케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냥 책을 읽는 거였니? 독자 자기를 이해하는 거였니? 저 위에 뭐라 나와 있었어? 일문단에 보면 이야기 해석을 통해 자기 해석이잖아. 자기 해석. 그럼 봐봐 나오네. 이게 바로 말 바꾸기 합니다. 일문단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 통해가 뭐니? 문학으로 뭐를? 독자의 삶을 연결한다는 게 자기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 바꾸기도 되겠지. 일문단에서 그대로 또 말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워딩 바꾸면서 마치 다른 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자,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전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 형상화인 2, 재형상화인 3의 3중구조 나오네. 자, 미메시스 1은 개념 파악해요. 단순 정보예요. 작가가 인간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 일단 요게 바로 뭐니? 미메시스 1의 개념 되겠네. 이 단계에서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도 이해하겠지라며 전제한대. 자, 여기까지가 일단 미메시스 1이고 그 다음에 미메시스 2는 1에서의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 줄거리로 구성. 봐봐 시원. 미메시스 1은 이야기화 구성 전이었지. 미메시스 2는 뭐야? 이제 구성하는 거란 말이야. 구성하는 거. 두 번째 단계에서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 행동 중에 야 자신이 할 때 자신이 바로 누구겠니? 자신이 누구 말하는 거야? 앞에서 찾아보면 주어가 뭔데? 그래 작가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 골라가지고 배치한다 이거지. 배치한다라는 건 정우 말 바꾸기 하면 뭐한다? 구성한다. 그래, 작가가 이제 고르는 거야. 자기 맛대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거. 자, 이때 형상화된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이다. 허구다. 이야기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자, 미메시스 3은요. 문학과 현실을 잇고자 했던 리퀘르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나오네. 의미 분석하고 현실에 비추어 봅니다. 비추어 다른 말로 뭐겠니? 연결한다. 앞에서 나온 워딩 쓰면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로 만들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구야? 저 누구겠니? 독자겠니? 작가겠니? 여기서의 자신은 누군데? 여기서 독자지. 자, 잘 파악해. 미메시스 2단계에서는 작가가 고르는 거고 미메시스 3단계에서는 핵심 주체는 작가다 독자다. 독자가 연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줄거리를 만들며 또 현실 세계의 삶을 반성한다. 비추어서 뭐 한다는 거겠니? 반성까지 나아간다. 이게 바로 뭔데? 앞에 나왔던 자기 이해 과정 말하는 거 아니겠니?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메시스 3에서는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 나오네. 이게 또 뭐야? 이야기 정체성이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격으로 통합된 것. 요까지가 어떤 개념? 이야기 정체성의 개념 되겠지. 리퀘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예술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고유한 이야기, 고유한이래. 독자 자신의. 그러면 이야기 정체성이란 어떤 책을 읽든 사람마다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즉 독자마다의 고유한이니까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A 학생, B 학생 형성하는 정체성은 다르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이해이다. 리케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이야기 정체성 형성이 되며 결말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지가 누구인지 이해한다. 즉 자기 이해한다 이 말이잖아. 결국 또 어디로 가니? 일문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문단으로. 요래 수미상관 연결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답 위주로 좀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온 1번에 몇 번? 자 왜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자기 답을 확실히 가져야지. 2번에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에서 작가에 의해서 야 이야기 정체성이 작가에 의해서니 책 읽고 독자가 아는 거니? 아이 독자잖아. 그리고 미메시스 3단계에서는 작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작가는 어디 중요했어? 미메시스 2번에 중요했어. 2번에서. 예스. 2번에 그래 예술에 대한 풀과 알이 저거 뭐 했니? 지원해 봐봐. 2번 플라톤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 이게 바로 뭐라고 봤니? 예술이라고 봤지 플라톤은. 그럼으로써 로서 인과 봐야 돼. 인과 모방함으로써 이상과 현실로 나눈대. A로 인해 B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을 이미 나눠 놓은 거야? 1차적으로 1차 모방으로 이상과 현실이 나눠져 있지. 이거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니? 한 번 더 모방한 예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인과가 맞아 틀려? 앞뒤 끊었을 때 인과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선후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맞잖아요. 시원한. 일단은 현실이 나와야 이걸 또 모방한 예술이 나올 거 아니야. 말장난이긴 하지. 넘어갑니다. 3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뭐지 기억과 니은? 줄거리. 기억 줄거리. 그 다음에 또 니은 줄거리. 근데 우리 읽으면서 좀 구분했지. 기억의 줄거리는 누가 만드는 거? 작가가 만드는 거. 니은의 줄거리는 누가 만드는 거였지? 니은의 줄거리는 독자가 만드는 거. 그래. 물론 내가 누차 말하지만 읽으면서 안 찾아도 돼. 안 찾아도 돼.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돼. 다시 돌아간 다음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읽을 때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시원아 그럼 3번에 2번 봐봐. 기억은 작가가 구성한 인물의 이야기. 소설 속에. 니는 소설을 읽고 독자가 구성한 자신의 이야기. 답이 2번밖에 없지. 3번에. So easy. 자, 오늘의 마지막 4번에 4번? 자 뭐야 이거?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 많은 A가 독자를 읽다는 소설을 읽잖아. 소설 속에는 또 B의 삶이 나오네. 그럼 B의 삶은 누가 만든 거겠니? 일단 작가가 만든 거겠지. 작가가. 특히 B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 회복한 환자가 이제 B도 찾아오고 바빴어도 한 명 한 명 진심 다하는 B에게 고마움 전달하는 에피소드를 감동을 받았음도. 자
1번에 작가는 소설 쓰기 전에 끊어라 전에 의사행동이 어떤 의미 지니는지 미메시스 몇 번이겠니? 소설 구성 전에 미메 미 1이겠네 미 1. 이번에 B가 어떤 어린 환자를 동물의 행동은 작가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골라가지고 구성 굳이 보자면 미메 몇 번? 미 2. 아무거나 나누는 게 아니잖아. 작가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3번에 소설 속 에피소드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인과에 따라 배치는 맞아. 지문에 있었어. 비슷한 워딩이. 근데 공통적으로야 작가가 의미 있다고 고른 것만이야. 전자야 후자야? 그래. 공통이 아니라 의미 있다고 고른 것들만 배치한 거지. 4번만 볼까? A는 환자를 대하는 에피소드 읽으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오케이. 5번은 또 따뜻한 내면적인 인물로 파악할 수 있겠군. 이런 것들은 4번은 미네 3번에 해당하는 거. 답은 4번에 적절치 않은 3번 되시겠네요. 5번은 어휘 문제로 4번 되시겠고. 알겠냐? 이게 자 들어봐. 요게 18년도 거 있잖아. 요거는 제가 문제 찾는 중이긴 한데 너무 옛날 거라 18학년도면은 17년도에 본 거란 말이지. 17년도 저희가 10살 이거 뭐? 10살 10살 17년도면 제가 나 군대에 있을 때네. 오 마이 갓. 찾아보긴 할 테지만 그렇게 끄면 안 되지 뭐. 당장은 없어요. 대신에 지훈 뒤에 24년도 거 고2는 있어. 이메시스는 변형 문제 풀어와. 네. 알겠냐? 2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역시 관련된 테스트 보시고 칸트를 해야 돼. 칸트랑 소시를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